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찬란한 토크 시간 가지기 이전에 위에 안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사항일 뿐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영상을 보시고 좀 결정을 하시는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콘텐츠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내 사항을 한번 드리면서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체크를 좀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일단은 17에서 20%까지 수익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잡으신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은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이라던가 종목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지금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드리고 장중 이런 시장 흐름이라던가 이런 시황을 좀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위에도 좀 안내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무료 채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급등 나왔던 것처럼 이런 종목 정보들 편하게 좀 받아보시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서 얘기를 드려볼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미국 내달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면세 쿼터 정책은 좀 폐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크를 해볼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최초 2월 한 4일 정도에 되었을 거예요. 2월 4일 정도. 2월 4일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 좀 극적 협의 아닌 협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폐기가 아니라 면세가 아니라 한 달이 유예된 거니까요. 3월 4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체적인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에 대해서 이번 2월 10에서 12일 사이에 2월 10에서 12일 사이에 관세를 25%, 15%뭐 이렇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언제로 연기됐어요? 처음에는 3월 4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4일이 의미하는 부분이 텍사스와 캐나다 그리고 이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과 에너지 관세, 뭐 알루미늄 관세 이런 부분으로 겹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 3월 4일을 앞두고서 이런 관세 관련해서는 협의 여지가 상당히 좀 불거질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오늘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흐름이 3월 12일로 물론 텍사스라던가 캐나다의 관세 유예 기간이 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12일부터 기간이 한 번 더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도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구리까지도 관세 대상에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오후장에 상당한 좀 약세가 들이오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몇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3월 4일로 종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3월 4일을 앞두고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 관세에 대한 협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3월 4일에서 3월 12일 사이에 지금 괴리가 8일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편의상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면 이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래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에 대해서는 이런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이오기 시작하면서 후반에 좀 약세에 대한 그런 투심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과연 실제로 이런 면세 쿼터를 좀 폐기할 가능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이 면세 쿼터제, 그러니까 쿼터제라고 보면 되는데 할당 쿼터제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를 폐기하는 순서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초의 이런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보복 관세 기간 텀을 두고 지금 처음에 4일로 미뤘다가 이후에 12일로 밀리고 저는 이게 시간을 버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간 내에 트럼프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미국이 원한다면 무슨 액션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 미중 패권 다툼 측면으로도 노려봐야 되는데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액션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원래 뭐 그런 정치적 성격이기도 하지만 점점점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어 간다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결국에 지금 패권 다툼에 있어서 승리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에 중국의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럼 중미국이라고 원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강하다. 그러면서 내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다지고 나서 그 시간 텀을 벌고 나서 극적으로 협의에 이루기 위한 그런 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깨꼬닥 할 때쯤 호재 만들어주고 이런 게 트럼프의 정치적 입김이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지난 바이든 정권 때도 뭐 민공화당 부채 한도 리스크라던가 그 외에도 뭐 정치적 논의 사항에 대해서 극적 타결에 대한 부분은 미국 내에서는 늘 있어 왔던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결국에는 극적으로 가서 3월 중반 그리고 혹은 뭐 2월 말쯤에 가서 결국에 철강 관세를 매기려고 했지만 이 흐름은 다시 한번 면세 쿼터로 돌아서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시장 지수 반등을 좀 끌어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좀 확률적으로도 좀 지배적으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트럼프인 성격 자체가 정치적 성격 자체가 난세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운 난세까지 극적으로 끌고 가고 나서 타결시키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 말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이지 라는 정치적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한 흐름으로 트럼프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좀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정치 지금 스타일이 너무 빠르게 지금 수싸움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확인 후 대응하는 그런 관측적 대응이 오히려 좀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쿼터 폐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얘기는 좀 알겠어.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일단 썸네일도 나와 있지만 일단 하이스틸 제가 체크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하이스틸을 체크를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4월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철강 수출 제한, 철강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입 할당제, 할당 쿼터제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 사항이 많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중소형 관광주들 그리고 대형 철강주들 이게 나뉩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관관의 물량 중 대부분은 넥스트, 세아지강, 휴스틸 등 3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금강공업, 하이스텔, 동양철강, 스틸플라워 등 중소관광업체들도 수출에 나서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영향에서는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미 의존도가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위축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대미 수출 관련해서는 의존도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반사 수혜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후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당시에 넥스트, 세아지강, 휴스틸도 결국에 관세가 쿼터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쿼터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나와 주었어요. 강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 대미 의존도가 낮은 금강공업, 하이스틸,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이 넥스트, 세아장의 휴스 3대 종목이 뭐 한 달만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특성상 상당한 탄력을 연속적인 랠리로 가져갔다는 거죠. 왜? 대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일단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쿼터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미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은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학습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런 중소형 관광업체들 위주로 좀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그 영향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측면으로 하이스틸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력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이스틸 지금 이 해당 뉴스가 5월 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4월이 지나고 5월 8일에 나온 뉴스죠. 하이스틸 미국 관세 면제에 넘어 남북 경협까지.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전주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대부분 남북 경협주가 차지했다. 하이스틸은 특히 전주보다 79%가 오르며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한 것과 더불어 철도 등 남부 경제 협력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동일한 이유로 동일제강 역시도 전주 대비 57%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보면 남북 경협. 남북 경협주가 주도했었다라는 시기,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정권도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점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남북 경협에 쏠리는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중 성향이 또 깊은 당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조만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이 깔리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밀접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2018년 4월 30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대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2015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 수출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다는 분석.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 이거에서 지금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하이스틸이 당시 상승률 탑을 찍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하이스트의 주가 방향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이스트의 주가 추이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월봉으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바닥을 다지고서 관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저점을 다지면서 추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 확인되실 겁니다. 추세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를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영역 역시도 OBV나 뭐 거래량이 형성되는 지점이나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이 핵심이에요.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까지 상당한 강세가 월 단위로 형성되는 것 확인되실 겁니다. 이 흐름이 뭐냐면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시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점부터 오히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중소관광업체, 즉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반응이 미리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쿼터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반사 수혜를 입기 시작하고요. 급등 흐름이 남북 경협 모멘텀과 함께 쭉쭉쭉쭉 나왔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2018년과 동일한 흐름, 동일한 정권, 동일한 모멘텀, 친중 성향,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장기 추세를 디디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추세 전환 흐름도 중요하지만 월봉상의 패턴이 앞서서 체크드렸던 동일 이슈 모멘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하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하이스틸을 비롯한 중소관광업체 대미 의존도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충분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꽤나 괜찮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상세한 대응이라던가 전략 관련해서는 저도 목이 좀 아픈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목이 좀 안 아플 수 있도록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내용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철강 관세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 드려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확인하셔서 텔레그램 채널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찬란한 토크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